오늘 간단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3대 지수 플러스 어제 유럽장 오늘 새벽에 좋게 끝났고 아시아장도 괜찮았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움직임 보면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최근 이제 그 제롬 파월 연준의장 때문에 연초에 한번 흔들렸던 것 이외에 침공하면서 재차 흔들렸던 게 있었죠. 그 침공하면서 재차 흔들렸던 것,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의한 출구 전략, 이 두 가지를 합한 조정 국면의 바닥을 지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상황에 있는 거지 바닥을 지났다라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이 이게 지금 올라가면서 거래는 약간 줄고 있거든요. 눈치 보기를 열심히 아직까지 해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 6개월 주식시장을 보면 좀 우리가 볼만한 게 여기 보면 미국 나스닥입니다. 쭉 빠졌죠. 지난번 침공 때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찍었던 바닥을 깨고 쭉 밑으로 밀려 내려왔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우지수는 그때 다우가 아니고 닥스, 독일의 닥스입니다. 닥스는 그때 침공 때 세차게 내려꽂은 거를 요 저점을 뚫지 않고 옆으로 그냥 개걸음만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보시면 사실 지금 직전 6개월을 보는 거거든요. 직전 6개월 놓고 보면 크게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직전 6개월에 한번 조정을 받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조정 받고 난 뒤의 움직임은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안 좋고 다른 지역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시기가 저점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요번에 직전 이제 지난주 금요일하고 요번 주 월요일 이렇게가 그 이유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다른 영역 중에서 특히 이 채권 10년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수익률이 계속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으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계속 수익률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누군가 채권을 매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위험 선호도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금리 상승이 예측되는 순간에 채권 수익률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보다는 위험 회피 현상이 더 투자자들이 몰입돼 있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좀 위험했었는데 지금은 최근 이제 바뀌어서 금리 상승 패턴으로 바뀌어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점을 형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달러 인덱스도 계속 뜨겁게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최근 104달러를 뚫고 올라갔던 게 다시 살짝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7월께 빠르면 7월 늦으면 9월 달에 이 시비가 긴축으로 터닝할 것 같기 때문에 한동안 조금 더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는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이제 정점을 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 110달러를 뚫고 막 한없이 올라갈 것 같더만 약간 식어가고 있으니까 약간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값은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자산이 맞긴 한데 항상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유가가 이렇게 힘을 잃은 이유는 아마도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 원유 제재를 합의를 못했어요. 유럽이. 그래가지고 금수 조치를 독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에너지 구조가 그 러시아의 석유든 천연가스든 다 쏠려 있기 때문에 걔를 배제하고 다른 쪽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물론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가격 상승된 것들을 구하기도 녹록치를 않아서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하는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경제 규모가 작다거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녹록치 않은 거죠. 그것이 이제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는 금수 조치는 이제 끝자락에 다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 만한 국가들은 웬만한 국가들은 다 했다. 그래서 에너지 쪽이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무서운 상승 탄력 뭐 이런 것들은 보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직전 1년치를 보면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왔었죠 이때. 우크라이나 침공 터지고 나면서 근데 이걸 다시 뚫고선 올라가서 계속 위로 치켜 올라가는 거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 압력은 향후에 점진적으로 누그러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기서 원유
금수 조치를 독일만 했는데 다른 지역도 모두 다 동참을 해가지고 금수 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저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안 하고 거꾸로 이제 수요 위축이 기대되면서 감산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에너지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논쟁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향후 지금보다도 21시간 전입니다. 30% 이상 더 빠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워렌 버핏은 계속 저가로 뭔가를 사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옳은 거냐 맞는 얘기냐 이 사람이 맞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향후에 추가 하락할 수 있는 변동성은 존재합니다. 예, 하는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정 기업의 주식이 싸다면 매집해서 한참 들고 있다가 팔겠다는 작전을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경기 수축 국면에도 주식을 항상 보유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빠져있는 정도가 향후에 실제로 경기 수축이 곧바로 계속 진행돼서 더 많이 빠지는 것보다는 안 살 수가 있죠. 하지만 그거는 모르는 문제고요. 일단 일정 부분 상당히 많이 좋은 기업들이 빠졌다면 그냥 매수해서 들고 있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 쪽에서 이런 어떤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도 매집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패턴의 주식 투자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현재 시장 상황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버냉키 의장이 연준이 대응을 좀 늦게 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 2년간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2020년 3월 달에 버냉키 의장이 한동안 경기가 회복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주식이 저점이었습니다. 이분의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봐야 되니까 향후에 이제 진행되는 걸 봐야 되니까. 다만 이제 녹록치 않은 거는 이분의 얘기가 1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실현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2020년 3월 달에는 붕괴된 뒤에 연준이나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그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미칠 어떤 여력이 존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 긴축적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의 상황을 기업과 가게가 스스로 계속 유지하면서 돌아야 되거든요. 누군가 서포트 해줄 수가 없다.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문제가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예전에 어느 미국의 기관에서 경기 수축을 주류 경제학자가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를 따져봤는데 그걸 이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주류 경제학자들이 맞추는지 0% 나왔습니다. 0%. 한 명도 맞춘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경제지표인데요. 미국의 경제지표 이번 주에 나온 거 잠깐 보면 중국 경제지표는 여기 보시면 안 좋게 나왔어요. 리테일 세일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연속 2번. 그 다음에 고정자산 투자는 플러스긴 하지만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고 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9. 실업률 늘어났고. 근데 이거는 뭐 봉쇄가 나온 거니까 이날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았는데 중국이 이미 나올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일시적인 거고 이제 미국 시장 최근 오늘 나온 거 보면 새벽에 나온 거 보면 리테일 세일이 코어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체는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동률 전월보다 높았고 기대치보다 높았죠. 그 다음에 산업생산도 역시 전월보다 높고 기대치보다 높았어요. 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 내에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물론 심리지수는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제조업 PMI 지수도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기대치보다 상당히 낮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주택시장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보시면 계속 추세적으로 지금 주택시장 지표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직 미국의 주택가격이 정점을 치지는 않았는데 정점을 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리테일 세일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요거거든요, 발표가. 이 발표 내용을 보면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가스스테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36.9% 상승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뭐 가스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럴 거고, 그 밑에 보면 음식 서비스하고 드링킹 플레이스, 그러니까 술집 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0% 가까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활동력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외식을 하거나 술집에 가서 술을 먹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뜻인 거죠. 이미 말씀드렸던 직전 2년과 다른 코로나 상황에 경제 시스템이 돌고 있기 때문에 가게의 활동력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밖에 나가보시면 사람들의 활동량이 상당히 많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경제 지표가 나타나고, 그 경제 지표가 나타날 때 주식이 반등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때 주식이 반등해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지 않으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주식이 반등할 여력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힘이. 그래서 요번에 이제 상황,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쭉 움직일 때 경제 활동력이 늘어나고 거기에 주식시장이 반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들은. 그리고 푸틴이 부동산 얘기가 좀 전에 나왔으니까 부동산 얘기 좀 더 볼까요? 미국의 주택시장, 미국이 아니고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5월 16일자 기사고, 누가 올리셨냐면 그냥 이분이 누구신지 이름이 안 나왔네요. 이분이 올렸습니다. 중국 주택시장 냉각 조짐에 중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인하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민은행이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4.6에서 4.4로 내렸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5년물 대출금리, 5년물 LPR을 4.6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금리가 4.4로 내리는 셈이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이게 중국의 차이나머니닷컴 사이트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LPR 5년치가 이거거든요, 위에 거. 근데 아직 4.6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전체 다를 내린 게 아니고, 여기 요 기사 보면 그냥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내린 것 같아요.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받는 사람한테만 내린 것 같습니다. 지표가 안 바뀔 이유가 없는데, 여하튼 일단 주택시장이 너무 냉각이 돼가지고 일단 경기부양,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중국 시장도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JP모건이, 이거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5월 17일자 강현우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빅테크 관련돼서 투자 응급을 상향했답니다. 막 매도를 때리고 있다 2달 만에 돌변해가지고, 야 아니야, 향후에 올라갈 거야, 이제 사라,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된 내용은 중국의 빅테크와 관련된 제재가 이제 끝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견해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 불합리한 정책 결정들을 정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를 겪는 선진국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으로 자꾸 기업을 이탈시키는 행동을 중국 당국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정말 싼 맛에, 인건비 싼 맛에 들어가기도 하고, 소비시장이 크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진입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들어갔던 거에 일부를 밖으로 빼내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 보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한테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틴이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 가입한다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뭐 난리를 치고 있고 뭐 박살을 내겠다고 막 얘기를 하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가입을 용인하는 형태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실제로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쪽에. 그래서 나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 스웨덴과 핀란드는 지금 중립국에 있었고, 노르웨이까지만 나토에 가입했었는데, 이 두 국가가 전부 다 가입하게 되면 이 언저리는 전부 다 유럽 땅덩어리는 웬만하면 전부 다 나토에 가입하게 됩니다. 여기는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거든요. 근데 이 두 국가는 사실 나토 국가로 휩싸였기 때문에 나토 국가를 침범하지 않으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중립국이 가능하고, 여기는 이제 보스니아하고 세르비아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래서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모든 영역이 전부 다 나토에 들어간다. 터키가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터키의 에르도안
용양반께서는 국민들을 말아먹고 있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금리를 내리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내년인가 총선을 하는 것 같은데, 내년인지 올해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바꿔야죠. 바꿔야 됩니다, 이분. 여하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봤고요. 일단은 일시적으로 그 중요한 이슈들이 막 빵빵빵 터졌고, 그 이슈 터진 것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게 일단 한 호흡을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쉼이 완전히 끝났는지는 예측하기가 아직은 어렵습니다, 상황은. 근데 추가적으로 무엇인가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느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6월 달에 다시 또 제롬 파월 연준이 빅스텝을 한다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0.75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0.5 수준에서 그냥 다시 올라가는 정도인데, 그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0.75로 갑자기 바뀐다거나, QT의 규모가 475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그 규모가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여력이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제롬 파월 연준이나 그 연준에서 그렇게 빠른 행보를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6월 달에 그렇게 행보를 하기보다는 한두 번 정도 더 올리고 나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가, 이후에 추가적인 압력을 더 가하는, 긴축의 속도를 빨리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 모니터링 대상이긴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 상대적으로 많이 오래 빠진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 반등 시점이 실제로 이제 그때를 위해서 지금 매집을 하는 거죠. 매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클이 한번 지나고 나면 내년도의 주식 사이클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다시 모니터링하면서 그 얘기는 드려야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상당히 밑으로 내려오지는 못하는데, 금리 상승에 대한 비용이 상승하면서 경기 사이클이 도는데 좀씩 어려운 과정으로 진입하는 그런 패턴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주식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요번 반등하면 아마 주식시장이 반등한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포지션 정리를 생각하거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